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2025년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쇼트트랙 경기장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제 규격과 완전히 다른 경기장, 의도적으로 조작된 빙질, 그리고 3년 전 베이징 올림픽의 악몽이 다시 재현되고 있습니다. 올림픽을 넘어 이제는 아시안게임까지. 중국의 스포츠 조작은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프랑스 스포츠 전문 기자의 충격적인 현장 르포를 긴급 번역해서 전해드립니다. 도대체 하얼빈 빙상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1초면 가능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파리의 스포츠 전문지 레퀴프에서 15년째 동계 스포츠를 취재하고 있는 에밀리 콜린스입니다. 특히 피겨스케이팅과 쇼트트랙을 전문으로 다뤄왔죠. 아시아의 빙상 스포츠를 취재하면서 느낀 건 이곳에선 항상 뭔가 특별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였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잊을 수 없는 건 3년 전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중국의 스포츠 경기 운영 방식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기사를 썼다가 큰 곤란을 겪었거든요. 심판 판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을 뿐인데 중국 당국은 저희 모든 취재 활동을 감시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일까요? 2025년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취재를 앞두고 있던 저는 어딘가 모르게 불안했습니다. 예감은 틀리지 않았더군요. 하얼빈 타이핑 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이상한 기운이 감지됐어요. 입국장을 빠져나오는 순간 검은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은근슬쩍 저를 주시하고 있었거든요. 베이징에서 봤던 그 익숙한 모습이었습니다. 에밀리, 우리 또 만나네요. 고개를 돌리자 동계 스포츠 해설위원 올리버 브룩스가 서 있었어요. 베이징에서 함께 그 충격적인 사건들을 목격했던 동료였죠. 그는 저와 마찬가지로 쇼트트랙 편파 판정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온 몇 안 되는 서양 언론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시내까지 가는 40km 길이 왜 그리 멀게 느껴지던지요. 택시 안에서 올리버와 나눈 대화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베이징 때처럼 우리를 감시할 거예요. 하지만 이번엔 달라요. 우린 이미 그들의 수법을 알고 있으니까요. 제 말에 올리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중국에서 열리는 빙상 대회에선 항상 뭔가가 일어난다는 거요. 택시가 시내로 들어설 때쯤 올리버가 흥미로운 정보를 하나 들려줬습니다. 경기장 빙면에 대한 소문 들었어요. 국제규격과 뭔가 다르다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베이징에서 목격했던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의심스러운 판정으로 실격당하는 선수들, 설명할 수 없는 빙면 상태,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둘러싼 베일에 가려진 진실들, 하얼빈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진실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이번에야말로 모든 것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택시 창문에 맺힌 서리를 닦아내며 생각했습니다. 경기장에 들어서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15년간 빙상 경기를 취재해온 제 직감이 뭔가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었죠. 올리버가 제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뭔가 크기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맞았어요. 국제빙상경기연맹이 정한 규격은 가로 60m, 세로 30m인데 이곳은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특히 직선 구간의 폭이 7m는 되어야 하는데 눈으로 봐도 그보다 좁아 보였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빙질이었어요. 한국 대표팀의 공식 훈련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거든요. 가장 기대를 모았던 선수 중 한 명이 코너링 도중 미끄러져 펜스에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죠. 이런 빙질은 처음이에요. 한국 대표팀의 베테랑 코치가 한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는 20년 넘게 선수들을 지도해왔지만 이런 얼음은 처음 본다고 했어요. 보통 쇼트트랙 경기장의 빙면 온도는 영하 7도로 유지되어야 하는데 이곳의 얼음은 마치 그보다 훨씬 차가운 것처럼 보였습니다. 선수들이 지나간 자리마다 얼음이 깨지듯 부서졌어요. 정빙기가 지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올리버와 저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건 분명 의도적인 것이었어요. 지난번 베이징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올리버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베이징 올림픽 때는 여자 500m 준준결승에서 한 선수가 넘어졌죠. 당시에도 빙질 문제가 제기됐지만 증거가 부족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훈련장 한켠에서 정빙 작업을 지켜보던 중 특이한 광경을 목격했거든요. 정빙기가 지나가는 속도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훨씬 빨랐어요. 얼음을 제대로 다듬을 수 없는 속도였죠. 더구나 경기 시작 직전까지도 얼음을 메우는 작업이 계속됐다고 해요. 이건 마치 고의적인 것 같아요. 제가 중얼거리자 올리버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의 화면에는 베이징 올림픽 때의 영상이 있었어요. 거의 똑같은 패턴이었죠. 특히 코너 구간의 빙질이 심각했습니다. 쇼트트랙에서 코너링은 승부의 분수령인데 이런 상태라면 제대로 된 경기가 불가능할 거예요.
더구나 한국 선수들은 후반 스퍼트가 강점인데 이런 빙질에서는 그 전략을 쓸 수 없을 겁니다. 경기장을 나서면서 올리버가 한숨을 쉬었어요. 이번에는 진짜 큰일이 벌어질 것 같네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베이징 올림픽 때 알게 된 한 연락처를 살펴봤습니다. 중국 쇼트트랙 대표팀의 전직 코치였죠. 그때는 혼자 이 문제를 파헤치려다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그의 답장이 왔습니다. 오늘 밤 11시 호텔 로비에서 만납시다. 창밖으로 하얼빈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가 숨기고 있는 진실이 곧 드러날 거라는 예감이 들었죠. 하얼빈의 밤은 생각보다 춥더군요. 호텔 로비에서 기다리는 동안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계는 이미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콜린스 기자님, 뒤에서 들려온 조심스러운 목소리에 돌아보니 때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어요. 리우 펑이었습니다. 그는 2018년까지 중국 쇼트트랙 대표팀의 코치였죠. 베이징 올림픽 준비 과정에서 갑자기 자리에서 물러났다는 것 말고는 알려진 게 없는 인물이었어요. 우리는 호텔에서 멀지 않은 한적한 커피숍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리우 펑은 계속해서 주변을 살폈어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죠. 이번 하얼빈 경기장은 처음부터 계획된 거예요. 그가 꺼낸 첫 마디였습니다. 리우 펑은 지난 2년간 중국 빙상 경기장의 설계 과정에 깊이 관여했던 내부자였더군요. 빙질만이 아닙니다. 경기장 크기도 의도적으로 작게 만들었어요. 규정상 최소 기준은 맞췄지만 실제로 선수들이 경기하기엔 너무 좁죠. 그의 말에 따르면 좁은 트랙은 아웃코스 추월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해요. 특히 한국 선수들이 주로 사용하는 후반 추월 전략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이었죠. 보통 다른 나라들은 규정보다 넓게 경기장을 만들어요. 선수 보호를 위해서죠. 하지만 여긴 달라요. 최소 기준에 딱 맞췄어요. 위험하죠. 리우 펑은 잠시 말을 멈추고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경기장 설계도와 내부 회의 자료가 담겨 있다고 하더군요. 왜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시는 거죠?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의외였어요. 전 진짜 스포츠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20년 넘게 선수들을 가르쳐왔죠. 하지만 이건 스포츠가 아니에요. 리우 펑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베이징 올림픽 때 이미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을 알고 있었대요. 하지만 그때는 용기가 없었다고 했죠. 중국 선수들은 이미 이 경기장에 맞춰 훈련해왔어요. 좁은 코스, 단단한 얼음, 모든 게 계획대로예요. 한국 선수들의 장점을 완벽하게 봉쇄하도록 설계됐죠. 그의 고백은 계속됐습니다. 빙질 관리 지침이 일반적인 기준과 완전히 다르게 작성됐다는 것, 정빙 작업 시간을 의도적으로 조절한다는 것까지 모든 게 치밀한 계산하에 이뤄진 일이었어요. 갑자기 리우 펑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는 화면을 보자마자 창백해졌어요. 더 이상은 말할 수 없습니다. 조심하세요. 콜린스 기자님, 당신도 이미 그들의 감시 대상이에요. 리우 펑은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제 손에는 그가 남긴 USB가 있었죠. 카페를 나서는 순간 멀리서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보였어요. 호텔로 돌아온 저는 올리버에게 현재 상황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베이징 올림픽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남자 1000m 준결승에서 있었던 그 충격적인 판정들, 혼성 계주에서 중국 선수들의 반칙이 묵인됐던 순간들, 그리고 지금 하얼빈에서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죠. 이번에도 심판진 구성이 수상해요. 올리버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제대회의 심판은 보통 다양한 국적으로 구성되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 대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한국 대표팀의 훈련을 지켜보면서 더 분명해졌습니다. 선수들은 좁은 링크에서도 최선을 다해 적응하려 노력했지만 이 환경에서는 그들의 장기인 아웃코스 추월이 거의 불가능해 보였어요. 특히 중국 선수들의 훈련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들은 레이스 중반부터 집단으로 몰려다니며 인코스를 차단하는 전술을 집중적으로 연습하고 있었어요. 베이징에서 봤던 것과 똑같은 전략이었죠. 이건 명백한 반칙이에요. 올리버가 지적한 대로였습니다. 국제빙상연맹의 규정상 고의적인 진로 방해는 엄연한 반칙이에요. 하지만 베이징 올림픽에서 우리는 이런 반칙들이 어떻게 묵인되는지 이미 봤었죠. 중국 대표팀의 전략은 분명했습니다. 좁은 경기장을 최대한 활용해 한국 선수들의 추월을 막는 것. 여기에 빙질 문제까지 더해지면 정상적인 경기 운영이 어려울 게 뻔했어요. 올리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있는 그대로를 보도하는 것뿐이겠죠. 증거는 우리 눈앞에 다 있으니까요. 맞았습니다. 비정상적인 경기장 크기, 의도적으로 조작된 듯한 빙질, 그리고 중국 선수들의 집단 주행 전술까지 모든 정황이 불공정한 경기 운영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하얼빈의 찬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진실을 기록하는 것뿐이었죠. 스포츠의 공정성을 위해서라도
이번만큼은 모든 것을 제대로 보도해야 했으니까요. 2000m 혼성 계주 결승전이 시작되기 전 경기장은 이미 관중들의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박지원, 김태성, 최민정, 김길리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는 어떤 긴장감도 느껴지지 않았죠. 오히려 이런 상황에 익숙한 듯 보였어요. 중국 대표팀을 보세요. 올리버의 말에 시선을 돌렸습니다. 중국의 린샤오진과 판커신을 비롯한 선수들이 특별한 눈빛을 교환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분명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었죠.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선수들은 레이스 초반부터 집단으로 움직이며 한국 선수들의 진로를 차단하기 시작했어요. 관중석에서는 환호성이 터져나왔지만 취재석에 우리는 모두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죠. 저건 명백한 반칙인데 올리버의 중얼거림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심판들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어요. 베이징에서 봤던 그 장면이 다시 펼쳐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중반부까지 한국과 중국의 치열한 선두 다툼이 이어졌어요. 그때였습니다. 김길리 선수가 절묘한 타이밍에 인코스 초월을 시도했죠. 하지만 중국 선수와 접촉이 일어났고 순간 관중석에서 야유가 터져나왔습니다. 심판의 판정을 기다리는 순간 경기장 전체가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다행히 이번에는 반칙 선언이 없었지만 한국 대표팀의 작전에 제동이 걸린 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바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이 찾아왔어요. 중국의 마지막 주자 린샤오진이 코너를 돌다가 중심을 잃었습니다. 그가 넘어지는 순간 경기장은 순식간에 침묵에 빠졌죠. 우리가 계속 지적했던 빙질 문제가 결국 중국 선수의 발목을 잡은 겁니다. 한국 대표팀은 놀라운 기록으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이 은메달, 일본이 동메달을 차지했죠. 시상대에 오른 한국 선수들의 표정에서는 안도감이 느껴졌어요. 아이러니하네요. 올리버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국이 준비한 함정이 결국 자신들의 발목을 잡은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남자 500m 결선에서는 또다시 중국 선수들의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거든요. 그들은 서로를 밀어주듯 달리고 있었어요. 하얼빈 시내의 작은 호텔 방에서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죠. 경기가 끝난 지 하루가 지났지만 전날의 충격적인 장면들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에밀리, 방송 보셨나요? 올리버가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그의 해설이 사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하더군요. 특히 베이징 올림픽 때와의 유사점을 지적한 부분이 큰 반향을 일으켰답니다. 화면을 넘기며 각국 언론사들의 반응을 살펴보았어요. 모두가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자 1000m 준결승에서 있었던 의심스러운 판정들, 혼성 계주에서의 논란, 이번 하얼빈의 사건이 그때의 기억을 다시 되살린 거죠.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에요. 전화기 너머로 올리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도 지금 기사를 쓰고 있다고 하더군요. 특히 경기장의 빙질 문제와 좁은 트랙 설계가 어떻게 선수들의 경기력에 영향을 미쳤는지 상세히 다루고 있었어요. 유로스포츠의 한 기자가 보내온 메시지도 눈에 띄었습니다. 2021년 중국 수영선수단의 도핑 스캔들을 언급하면서 중국의 스포츠 윤리 의식에 대해 우려를 표현했더군요. 당시 23명의 선수가 금지 약물 양성 반응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그저 식품 오염 탓을 했다는 것이었죠.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금쯤 파리의 레키프 편집실에서는 제 기사를 검토하고 있을 거예요. 빙질 문제부터 시작해 경기장 규격, 그리고 이전 베이징 올림픽과의 연관성까지 최대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작성했지만 이 모든 정황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너무나 명확했거든요.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올리버의 질문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직 국제빙상경기연맹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였어요. 중국 측의 반응도 없었고요. 하지만 이미 세계의 이목은 이곳 하얼빈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계속해서 새로운 기사들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대부분이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이었죠. 특히 베이징 올림픽 때부터 이어져 온 중국의 경기 운영 방식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줄을 이뤘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타이핑하며 잠시 멈칫했습니다. 베이징에서는 혼자였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우리가 목격한 진실이 이제는 전 세계 언론을 통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으니까요. 마지막 문장을 끝내자마자 올리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에밀리, 지금 당장 경기장으로 와요. 뭔가 심상치 않아요. 서둘러 경기장으로 향했습니다. 첫 경기가 시작되기 전 이미 관중석은 가득 차 있었어요. 중국 응원단의 함성이 경기장을 뒤덮고 있었죠. 그들의 자신감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취재석의 자리를 잡고 앉자마자 올리버가 귓속말로 전해주었습니다. 중국 선수들이 아침부터 특별 훈련을 했대요.
이 경기장 환경에 맞춰서 말이에요. 그의 말에 쓴웃음이 났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함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경기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자신만만하던 중국 기자들의 표정이 굳어져 갔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공들여 준비한 모든 장치들이 오히려 자신들을 조롱하는 도구가 되어버렸으니까요. 빙질 조작, 비정상적으로 좁은 경기장, 모든 것이 불공정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하얼빈 헤이롱장성 훈련센터 다목적 홀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 선수들은 마치 이런 상황을 예견이라도 한 듯 움직였습니다. 좁은 트랙에서도 불안정한 빙질에서도 그들의 움직임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오히려 이런 악조건이 그들의 집중력을 더욱 끌어올리는 것처럼 보였죠. 중국 응원단의 함성이 점점 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한국 선수단과 응원단의 기쁨의 함성은 경기장을 가득 메웠어요. 경기가 거듭될수록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그들이 준비한 모든 장치들이 오히려 자신들을 조롱하는 도구가 되어버린 거였죠. 첫 번째 금메달이 확정되던 순간 올리버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스포츠죠. 그의 목소리에는 감동이 묻어났어요. 우리는 지금 단순한 승리가 아닌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으니까요. 경기가 끝나갈 무렵 놀라운 기록이 나왔습니다. 금메달 7개 중 4개를 한국이 가져간 거예요. 하얼빈 헤이롱장성 훈련센터 다목적 홀에서는 하루에만 4번의 애국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중국 기자들은 이제 더 이상 취재석에 앉아있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자리는 하나둘씩 비어갔어요. 반면 국제 언론사의 기자들은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죠.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건 단순한 스포츠 경기가 아닌 정의가 승리하는 순간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올리버는 BBC 생중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스포츠의 진정한 가치를 목격했습니다. 어떤 조작도 어떤 방해도 진정한 실력 앞에서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요. 그날 저는 스포츠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조작된 빙판도 좁은 경기장도 그 어떤 불공정도 진정한 실력 앞에서는 의미가 없었어요. 오히려 그런 시도들이 한국 선수들의 압도적인 기량을 더욱 빛나게 만들었을 뿐이었죠. 누군가는 스포츠를 단순한 게임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날 하얼빈에서 저는 깨달았어요. 스포츠는 때로 우리 사회의 가장 깊은 진실을 보여주는 거울이 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거울 속에서 저는 보았습니다. 정의는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진정한 실력은 결코 감춰질 수 없다는 것을요. 하얼빈의 겨울은 우리에게 잊을 수 없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세상에는 아직 정의가 존재하고 그 정의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요. 아직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은 진행 중입니다. 많은 종목들이 남아있고 더 많은 이야기들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 남아 끝까지 한국 선수들의 도전을 지켜보려 합니다. 그들이 보여준 값진 승리처럼 앞으로도 더 많은 감동의 순간들이 이어지리라 믿습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불공정한 환경 속에서도 정정당당하게 실력으로 승부하는 한국 선수들의 모습이 진정한 스포츠 정신이 무엇인지 전 세계에 보여준 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경기에서도 우리 선수들이 부상 없이 더 큰 감동의 순간을 만들어내길 기원합니다. 여러분도 우리 선수들을 위한 뜨거운 응원의 메시지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뭉클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사연 주인공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언제든 저희 공식 메일로 제보해주세요. 오늘 들려드린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뭉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